그러면 우리 김동길 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분만 우리 김동길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양력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요전에 어느 분이 실비치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양력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몇 가지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한때의 칼럼니스트로 멋있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산김은 낚시질을 하라는 거 아시죠? 예, 김대중이, 김영삼이, 김정필이 인전 산김은 낚시질을 하해서 상당하게 히트 쳤고 무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우리 김동길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시는 분이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시는 분이고 사실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이크를 김동길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회장이 가지 마세요. 여기. 회장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야지. 안 들리면 책임이 회장에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오늘 처음 보지만 이름은 이제 기억하고 있죠. 백일홍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지만 김일홍이라는 이름은 별로 없죠.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인 거죠. 김일홍 회장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온 길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내 나이가 수첩에 보면은 90살인데 회장께서도 앉으세요. 나이가 90이 됐어요. 예전에 학생이던 사람이 아까 오면서 제가 멀리서 서울 선생님을 여러 번 뵀는데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제가 달라진 건 모르고 내가 달라진 얘기만 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만나서 기쁘고 또 이 근방에 사는 이들이 다 어느 수준이 된 분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스팽글드 배너 그 노래를 불러도요 미국 사람도 그만큼 못 부릅니다. 잘 불러요 다. 그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도 필요한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또 애국가도 뭐 1절만 불렀지만 열심히 불러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느끼게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보이는 나 자신에는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근데 이틀 전에가 저 시일 비치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뭐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많이들 모여가지고 그걸 주최한 분들 그때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한 이가 조선영 박사도 오고 또 그 부인 지인도 같이 왔었는데 그들이 또 여기로 왔어요. 멀진 않지만 시비치가 그거는 강연을 하는 나에게는 무슨 부담인가 하니 그 시간에 한 얘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는 건 고맙지만 말이야. 사람이 그제 들은 얘기를 또 들으면 얼마나 감정 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일은 없고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돼요. 새 걸로. 그래야 실비치에서 들은 그 두 분이 말이야. 그래도 들은 얘기는 아니로구나. 그 정도의 예의는 내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반갑죠.
그들이 그 모임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또 여기도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또 여기 와서 내가 꼭 이름을 들어야 할 그런 인물이 있어야 한 사람은 저 서울에 그 경기를 나온 경기여고를 나온 학생들 졸업생이 이제 나이가 다 80 넘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내가 가까운 이가 있어요. 오랜 세월 가까운 문성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요전에 모여서 내가 여기 미국에 온다니까 또 이 지역에 온다니까 꼭 자기 친구가 있는데 민승경이라고 꼭 만나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본일은 있어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어디서 봤지만은 세월이 하도 오래 흘러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저 헨리임이라고요. 저 유니버시티 레그 유니버시티 얼바인에 있는 거기서 저 미국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에 와서 거의 이제 은퇴할 때까지 가르친 그런 사람이고 그 손에서 박사들도 많이 냈죠. 그런 사람이 그 부인이 그 이선부라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알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화여고 다닐 때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연대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 언니도 알고 오빠도 알고 그런데 만나기는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다시 만났지만은 근데 그 여학생이던 때 이선부를 내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얼굴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내는 가까우니까 내가 너는 왜 그렇게 됐냐 하지만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고려말의 선비 우탁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어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랬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게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민승경 씨는 다시 만나진 않았지만은 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요. 세월이 가면 다 늙어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승순 박사도 와 있다고 들었지만 거의 본 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과연 둘이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하네요. 그때도 미남자였더니 머리만 백발일 뿐이지 아직도 미남자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모임입니다. 또 나이가 90이 돼가지고요. 말이야 세월 좋으면 또 만납시다 그러지만 그 세월이 언제 또 계속 좋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헤어지고 인생은 이럭저럭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요면수 엑스피아가 Thus I come and thus I go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을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보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옛날 분들도 만나고 또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회장께서도 고생하시고 또 부회장인 제시카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 남편 해리 킴도 그 여자를 도와서 부인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성대한 모임이 됐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서 즐거운 것은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들고 우리가 미국 사람인 건 확실한데 여기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 오래 살면서 이 사회에도 공헌이 큰 분들 그러나 내 고향은 따로 있다. 내 고향,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게 잘 안 되면 나는 외국에서 아무리 편안한 생활을 해도 불안하다. 나라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 은퇴한 분이 많다니까 이 근처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늘 행복한 건 아니죠. 또 인생이 늙으면은 나이를 먹어서 늙으면은 추억밖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서 그게 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그런 때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늘 젊은 게 아니니까. 옛날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Darling, I'm growing old.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shine upon my brow today. 뭐 그건 다 옛날을 추억하는 노래 아닙니까? 제네비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1차 대전 때 유행했던 노래랍니다. Oh Genevieve, I'd give the world to live again the lovely past. The rose of youth was too impearled, but now it withers in the blast. I see thy face in every dream, my waking thoughts are full of thee. Thy glance is in the starry beam that falls along the summer sea. O Genevieve, sweet Genevieve, the years may come, the years may go, but still the hands of memory weave the blissful dream of long ago. Fair Genevieve, my early love, the years but make thee dearer far. My heart shall never, never rove. Thou art my only guiding star. For me the past has no regret. Whate'er the years may bring to me, I bless the hour when first we met, the hour that gave me. O Genevieve, sweet Genevieve, the days may come, the days may go, but still the hands of memory weave the blissful dream of long ago. 노래는 이걸로 끝입니다. 내가 이 노래를요 좋아하지만은 이 CBC에서는 안 했어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 거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90이 돼도요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아이 선생님 120까지 사세요. 아니 90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120까지 사세요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이거 좀 아는 분들이 있지만은 옛날엔요 체격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주 머리도요 까맸어요. 흰머리가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젊어서 보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일도 없이 머리도 까맣고 숱도 많고 그 숱 많은 머리에 자연적으로 웨이브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런 내가 오늘 이 꼴이 돼서 말이야. 이게 뭐 괜찮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인생을 살아온 나로서는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층계를 2개, 3개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도 사실인데
층계 하나도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잠깐 잘못하면 한번 넘어지면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그런 데로 노인이 괜찮고 집회나 짓고 다니는데 지금 그 LA 프로파에 누가 그 콘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와서 내 누이 동생 딸이 하나 이화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할머니가 여기 살거든요. 그래서 걔도 데리고 이제 오는 그런 퍼스널한 또 그 엄마나 그 딸에게 있어서는 센티멘털한 저리로 여기를 왔는데 그 콘도가 아주 좋은 콘도예요. 근데 침대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아니 글쎄 좋은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매트리스를요 몇 미터짜리 매트리스를 놨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말해 아주 가까스로 그 기어 올라가요. 근데 한 번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 보고도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손님을 좋은 집에 청한 거는 좋고 그 매트리스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높으니까 노인이 기어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게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영어로 콩커션이라는 게 있어요. 결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리 킴이 진통제를 하나 줬어요. 그걸 먹으면 좀 낫다고. 그래서 이제 내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내 심정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유명한 로버트 브라우닝의 노래 Grow along with me, the best is yet to be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고 말이에요. 세월은 어떡합니까? 세월함을 이기는 미인이 없어요. 뭐 최은희 씨 그러면 우리 시대에 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제는 나다니지도 못해요. 옛날에 그 모습이 다 가고요. 몸도 아프고 나이가 나하고 비슷하니까. 그러고는 뭐 병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그 한 시대의 미인이 볼품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도 가고 슬퍼요. 인생 사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세월을 이길 용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단 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만날 때 나 자신의 이제 90을 넘은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뭔가 하니 오늘을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그밖에 다른 게 없어요. 왜? 그거 다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또 뭐 난 뭐 교만해서 뭐 자기가 권력이 있다든가 난 트럼프도 부럽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별나게 구는 사람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시민이니까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가 뭐 큰일도 하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는요. 그가 당선되리라고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우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가 과연 당선이 되겠는가 하는 말을 가지고는요, 이화대학에 교수한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 저자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죠. 또 그리고 사실은 농담이었을 겁니다. 다들 된다니까 한번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러게 이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놈이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만도 못하다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나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 그런 대통령은 미국에 없습니다. 그런 인더스트리얼리스트, 소위
기업가들에게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더러 이 사람은 기업가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그 승부, 여기 아주 굉장한 스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자에 쇼비니스틱 그런 말 있잖아요.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안 될 것도 해놓고 반대가 있는 걸 즐기죠. 그 사람이 앉아서 저거 반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뭐 멕시코와 사이에 담을 쌓겠다. 아니 그게 40빌리언이 든다는데 그건 싸서 뭐 할 거예요 사실. 땅을 뚫고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거지. 아, 땅은 북한의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많이 뚫는 거 아닙니다. 그 땅 들어오기 쉬워요.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저것도요 아주 쇼비니스틱하게 하면 내 이런 걸 한다 그거죠.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멕시코 대통령대로 그 비용을 대라니까 그 사람이 됩니까? 그냥 돈도 없지만 못한다. 그리고 회담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걸 댈 테니까 이 다음에 갚으라. 그게 될까요? 난 의심스럽고, 의회가 돈주머니에 줄을 매고 있는데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40빌리언을 들여서 멕시코와 사이에 그걸 하는 것보다는 멕시코를 오히려 미국의 한 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날 만큼 모험적인 일인 건 사실 아닙니까? 어쨌건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은 또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던가 뭐 이것도요 그건 법에 없다.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법정이 그 사람 왜 못 들어오냐 뭐 이렇게 또 들어오게 해주기도 하고,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저놈 잡아가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 미국이요, 나도 역사를 공부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별남 다 있고 이걸 뭐 왜 미국 와서 내 이 고생을 하냐 그랬지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나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1일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잘못된 날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에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박수를 하는 걸 보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는 눈도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뭐 그 내용을 내가 잘 알죠. 지금 전이게 되는 거. 그래서 멀리서 보고 걱정하는 동포들이 많아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될까? 이러다 한반도가 저 월남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월남의 패망을 우리가 아는데 그 뒤에 그래도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월남이 저만큼 되는가 하면, 호지민이 자기 측근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너희는 과거만 생각하면 못 산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그 말을 호지민이 측근들에게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원수는 갚아야 한다. 한국처럼 말이에요. 일본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한 것은 그때 뭐 다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위안부 모집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대신 따위 정신대 모집한다.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도 일하다가 젊은 여자하고 시집간 여자는 안 했으니까 그 시집 빨리 간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1점 아래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더러는 사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뭐 중국으로 가서 뭐 군인들 위안부를 만들어야 되던가 뭐 죽을 고생을 했죠.
그이들이요 살아서 한 번도 젊어서 내가 과거에 위안부였다 하는 말 못했어요. 부끄러우니까 다 시집가서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살았죠. 그래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일본군이 그런 뭐 무슨 이름으로든지 그 슬레이브처럼 여성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건 한국 여자들과 세계뱅크에서 일하던 한국 여자랑이 주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의회가 많이 동정을 하고, 근데 그 할머니들은 이제 그쯤 됐을 때는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진 사람도 많고, 그렇죠? 아이들도 뭐 커서 이제 과거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수당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등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위안부로 시달렸다. 그래서 아주 다들 젊잖아요. 옷도 잘 차려입고. 자꾸만 이제 그 소녀상이 상징적인 건데, 그이들이 그런 소녀였던 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동상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세우는데, 저 일본 대사관 앞에도 서울에 세워놓고, 부산에 저 일본 총영사관 앞에도 세워놓고. 그런데 이 얘기는 요전번에도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요 얼마 전에, 오래전은 아니지만 1억 엔이겠지, 1억 엔을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정부가 받았잖아요. 그건 거기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로 일본의 양심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일본의 아베가 그 뭐가 나쁘냐는 아니에요. 남경에 가보세요. nanjing에 가면은 일본이 상해에서 상륙할 때 일본군이 너무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 원수를 남경에 가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을 살해했다, 뭐 40만을 살해했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이 그렇게 잔인한 국민이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 중국이 그거 가지고 매일 싸우면요, 중국과 뭐 일본이 화해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없다. 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거기 현장에 여러 번 내가 그 기념관이라고 할까 거기를 가보았는데, 남경에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일본 군인 소위 중위가 일본도를 빼들고 중국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말이야, 목을 치는 거예요. 오늘 200을 쳤다 뭐 이러면서 잔인한 면이 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베를 향해서 그 책임을 다 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다 집니까? 또 일본은 일제시대 잘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본의 텐노헤이카는 신입니다. 아라히토 카미, 오늘 사람의 몸을 쓰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돼서, 이건 처음에 명치유신하고 만든 헌법에 텐노와 신세니시테 오카스페 깔았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신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신사가 많은 게 다 천황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의 천황을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저 어디나 무슨 지소사마니 돌멩이 보고도 가서 절하고 빌고, 대학 나온 사람도 그래요. 일본 사람. 일본의 중심은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냐, 일본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황이 뭐 와서 좀 사과해야 되잖아, 그것도 몰라서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으로 가고 어디 가서 사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예요. 이번 이 아키히토 천황이 해방되고 나서 영국의 가바네스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러죠, 그 천황이.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이젠. 나 양이, 이젠
왕위에서 천황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일본 천황의 혈통에는 백제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거 한 번 말해서 한 번 딱 나왔어요, 뉴스에. 그 아키히토가 그런 말을 했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 안 냅니다. 백제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 말 안 해요. 일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일본은 그런 사회예요. 일본은요, 우리가 뭐 일본하고 가까이서 잘 알잖아요. 일본은 지배계급이요. 대대로 지배계급입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목수하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여당하면 또 더 나보다 훌륭한 목수가 돼. 그렇게 가르치는 목수가 있어요. 자식아, 너는 다시 목수하면 안 돼. 너는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장차 대통령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꿈이,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업워드, 이게 세죠, 한국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한 11분쯤 대통령 했나요? 대통령 이름 가지고 뭐 내각 책임제 때도 뭐 잠깐 있었지만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대통령이 열 몇 분 중에요, 집안이 양반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 분은 그건 이승만이고 또 한 분은 윤보선이고, 나머지는요, 먹기도 어려워서 가난에 떨려서 뭐 뻥튀김 했다든가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사람 능력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이전의 대통령들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2분 빼고는요, 우리 흔하게 많은 말로 하면 전부 쌍놈들이에요. 그것이 한국이에요. 거기에 무슨 아주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 보셨죠? 소바야를 해요. 국수집을 300년 해요. 대대로 국수야 잘하겠지만 그 집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요? 너 이거만 잘하면 밥 먹고 살아. 그거지. 지배계급은 무슨 오늘날 아베니 코이즈니 뭐 이건 다 호소가와니 다 그 다이묘의 후손들입니다.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을 사과해 하는 거는 죽으라는 말이에요. 하라고 길에 그런 말에 배를 갈라라. 일본 못해요.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면요, 세월만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전에 TV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 사과하라. 안 하는 놈을 말이야. 사과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그거 용서하고 일본과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로 살고 싶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꾼들이요, 또 가만 안 있어요. 그것도 나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소녀상을 말이야, 그 실태는 아니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그 대사관에 실태는 걸 왜 그 문전에다 갖다 놓고 말이야. 부산도 그래요. 부산에 새로 놓은 걸 그 총영사가, 부산 총영사가 뭐 모리모토라고요. 한국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친구예요. 왜? 여자가 한국 여자예요. 그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 불려갔잖아요. 지금 돌아왔겠지만 말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절간 앞에다가 그냥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말이야. 나가서 거기서 무슨 비사 올리고 그러면 절에 있는 스님이 좋아합니까? 왜 남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느냐? 그럼 못 쓴다. 그러고요, 내가 하는 그 박종진의 라이브 쇼는 그게 라이브예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나갑니다. 방송국에서 깎아내도 깎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데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것은 빠고다공원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빠고다공원에 노인들이 좀 보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이런 역사에 한때가 있었구나. 조심해야지. 이러면 되지. 싫다는 일본 대사관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게 입니까? 난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저 부산 거는요, 부산은 뭐 요새 춥다고 목도리도 갖다 그 여자 하나. 그러고 뭡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부산 총영사관 이번 총영사관 앞에다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용두산 공원에다 옮겨라. 그 말을 내가 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외무장관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그건 올리겠다, 옮기겠다. 왜 그런가 하니 돈은 받고요. 10억이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거를 받고 그쪽에서는 기대하기를 이만큼 조선이 있은 우리 말은 듣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갖다 세우고 이러면은요, 나라의 체면이 뭡니까? 사람은요, 체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일본에 비해서 움직이는 힘이 강한 한국을 배경으로 여러분도 미국 땅에 와서 다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사는 분들은 무슨 밖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다 일단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올 때부터 좀 다른 사람들이 이민을 왔잖아요. 저 엘리스 아일랜드 그 자유의 신상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동구권에서 온 옛날의 이민들은 그는 다 떨어진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그 사람 공부한 거 없어요. 대개가 머리가 빈 사람들. 여기 와서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겨우 뭐 빵가게나 하나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한국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미국 오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요새 또 대통령 된 사람이 저렇게 구니까요. 미국 오기 더 어렵겠더라고요. 심하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얻은 특권을 잘 붙잡고 계시는 게 낫겠어. 괜히 들락날락 하다가 걸리지 말고. 이게 아주 좋은 데고요. 좋은 나라고 여러분은요. 한국에서 다 엘리트들입니다. 와서 이만한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의 주제는요, 역사를 알아야 알지 않느냐, 조국의 현실을 알지 않느냐, 여기 공연히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멀리서 보니까 조국이 사랑스러운 건 사실인데 저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 한 끝에서는 무슨 촛불 시위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나와서 또 그건 또 무슨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렇지만 결론이 어디로 갈 거는 대개 내다봅니다. 절대로요, 한국이 월남처럼 안 됩니다. 다음, 예? 그건 왜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조국이 있습니다, 그냥. 절대로 안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만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안전한 환경에 사는 것이 죄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삶을 즐겁게 생각하고 골프도 많이 치면서 여유 있게 사셔야 조국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이 기쁘지. 그냥 걱정하느라고 먹은 것도 살로 가지 않고 피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든든하다.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라도 하면서 지도부에 벌써 40%가 빨갱이래. 그런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야, 이거 어떡하다 우리 조국이 그렇게 되면 나는 돌아갈 데도 없잖아. 여러분의 또 기쁨은 언제나 또 돌아올 수 있는 조국이 있으니까. 조국이 여러분을 환영하니까. 왜? 여러분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지 지쳐서 아주 안 돼가지고 그런 한국인이 드물어요. 또 좀 잘못된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속의 한국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라는데 역사 얘기를 하려면요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이 강의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1시간 한 20분을 했더니 짧다고 또 자꾸 그래. 그래서 그럼
얘기하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보람이 있다. 멋있는 한국인들이 쫙 앉아있고 말이야. 이 커뮤니티에 그래도 그만한 인물들인데 뭐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도 뭐 내 동생 같은 사람들도 다 오고 그랬지만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시간, 공간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우선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역사에 대한 무슨 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있죠. 어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가 있었는데 그건 오늘이 될 수는 없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된 거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시간을 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Today, 오늘,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Out of eternity, 영원에서부터 this new day is born, 이 새날은 탄생하여 into eternity, 영원 속으로 at night will return, 밤이 되면 다시 돌아가리니.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이 하루를 그대는 헛되이 보낼 것인가? 역사가의 교훈이에요. 시간이라는 건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요 걷잡을 수 없어요. 간 거고 오늘 이 순간이 또 과거예요. 내일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인 뭐에 그저 짧은 현상인가 하면 영원. 아니 인간이 살아야 말이야. 난 90까지 살았지만 뭐 한국에 100세 사는 노인들도 이 커뮤니티에는 더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도 100세 사신 노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김병기 화백이라고 LA에서도 활동하셨죠. 근데 그이는 나보다 12살이 위세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셨어요. 그림 그리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서울 와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요. 전시하고 일본 가서가 일제시대에 일본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본어로 강의도 하고 그런 노인들이 들어있지만요. 대부분의 노인은요. 다 집에 있어요. 집에도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어요. 노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지만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개념 속에서 인간의 수준을 높인 겁니다. 영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분간해서 하지만 이게 eternity, 영원 그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들 뭐 인생을 즐긴다, 오래 산다. 오래 살면 얼마 살아요? 예전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3000년을 살았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중국의 동방삭. 그 왜 그런가 하니 이자가 꾀가 많은 친구인데 동방삭이 염라대왕의 수첩을 몰래 훔쳐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첩에 동방삭 밑에요 30이라고 썼더래. 그러니까 여사님 머리가 좋으니까 보세다 해서 염라대왕 안 보는 틈에 거의 10십자 30에 거기다 하나 비껴쳐서 3000년을 살게 됐대. 말은 3000년을 살았다는데 내가 한 90년 살고 야 동방삭이 3000년을 살려면 얼마나 삶을 저주했을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얼마만큼 살다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와서
영원으로 간다. 그거는 확실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enjoy your life 좋은 말에 듣기는 얼마나 enjoy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또 다른 거 아닌가? 정신적 차원에 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에게 나는 이 때를 맞아서 무엇을 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안정된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엔조이 한다. What next? 내일 또 엔조이 한다. 그렇게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야 된다는 걸 전제할 때 종교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오는 게 없습니다. 나는요, 일본이 어려운 게, 일본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고요. 훌륭한 고보 다이신의 유명한 스님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나 일본 사람은 종교를 안 가지는 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예요. 대학을 나오고 어디 돌멩이 대강 깎은 지소사마 앞에 가서 빈다는 것은 대학 출신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종교다. 말이 그저 종교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시간의 문제에 어느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생명이 영원하다든가. 그런데 종교는요, 제대로 된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근데 제일 잘못된 게 사교라는 거예요, 사교. 종교 중에 사교에 빠지면요, 정신없어요. 사교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어렴풋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한국을 오늘 저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박근혜라는 한국의 여성 대통령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 달성부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정계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1994년이에요. 98년에 정계에 입문할 때 자기 종교를 얘기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종교가 없다는 건 난 종교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종교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이가요, 거짓말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종교를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난 종교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다 면밀히 종교 공부하는 사람 다 검토하고 저희 김재규도 얼마나 조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그랬더니 그 여성의 종교는요, 보통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998년에 정계에 입문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심 여고를 나와서 가톨릭 학교를 다녔잖아요. 또 서강대학을 나와서 그것도 가톨릭 대학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어쩌면 천주교에 입문했을 가능성이 많다. 영세받고 그렇게만 믿고 있었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는요, 최태민 교지, 기독교도 아니고 무슨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조국이 오늘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심플한 얘기 같지만요, 나는 거기 살면서 처음부터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가 꽤 들어갈까? 그 많은 인물이 말이야,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얼마나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 노릇은 또 얼마나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말이야 정계에 들어와서 또 외모도 단정하고 또 말솜씨도 잘 이쁘고 그러고 또 어딜 가나 좀
이제 다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그 일을.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정치를 못해요. 정치를 왜 못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예만 듭시다. 여당이라는 게 새누리당이었어요. 새누리당이 지난번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122대 12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패배하는가? 그것은요 청와대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당내에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딱 갈라놓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저 비박은 상대 안 해. 그걸 정치라고 합니까? 미운 놈 떡한 개 더 주는 게 정치지. 미움은 바라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망가져서 이꼴이 된 거예요. 왜? 아니 그런데 내가 이제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착실한 사람의 유정복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그 유정복 같은 친구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박근혜가 말이야 최순실이한테 미친 걸 모르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TV에서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유정복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 최순실이라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모른대요. 최순실을 모르는 비서실장까지 했거든요. 유정복이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서 문고리 3인방이 나와서 뛰는 걸 보고 저놈들은 어디서 나왔나 그렇게는 생각했대요. 누가 저런 사람을 추천을 했을까? 그거는 생각했지만 이 배후에 최순실이 있고 뭐 몇억 뭐 몇십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그거는 전혀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11.6 사태라는 것은 민족의 비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김정일이 총에 맞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장면은요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 박근혜 영애는 퍼스트 레이디 노릇을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이제 박근혜가 총재가 되고 또 그 새마음 갖기 운동에 고문으로 있는 최태민이라는 사람 그래서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보고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김재기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철저히 조사해보라. 최태민이가 어떤 인간인가. 그랬더니 이제 조사를 다 해서 그 김재규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 아닙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최태민은 협작군입니다. 뭐 과거에 뭐 천주교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는 또 절에 들어가서 얼마 있고 무슨 수도한다고 그러다 나와서는 신학교는 다니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를 받았다 그러고 뭐 최태민 목사인데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이고요. 과거에도 그 불매한 일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그래서 박근혜를 불러서 딸을 불러서 야, 그 최태민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란다. 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박근혜가 울면서 야, 아니 그 최태민 선생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아버지는 남의 말 듣고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조사해보니까 나쁜 놈이라도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방에 청와대죠. 저 청와대지 그때 들어가서 문 잠그고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아버지가 걱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야 네가 알아서 하라. 나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러고 풀어놓은 겁니다. 그 관계는요, 그건 대단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최태민이라는 뭐 최민수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박근혜 보고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그
어머님을 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래요. 그 글도 써서 보내고 그랬더니 처음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어린 사람에게 위로도 되고, 이 사람이야말로 뭘 아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방에 가서 말이요, 새만각교운동 대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했죠. 그거 할 때에 글쎄 심지어 대전 케이스 하나를 말하면 대전에 학교,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 총장, 교장, 총장을 다 불렀어요. 한 오디토리움에 불러가지고 민관식 문교 장관이 나가서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사는 누구냐 그러면 박근혜 양이에요. 근데 그이가 총재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강의했다는지 아세요? 그 머리가 허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강의라고. 최태민이는 돈을 긁어먹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기업들에게서 돈을 다 모아서 관리는 자기하고, 박근혜는 돈에 관심도 없거든요. 그거 다 관리하고. 그러기 최태민이 일가는요, 어느 딸도 뭐 어느 아들은 다 부자입니다. 굉장해요. 그렇게 해놓은 판국에 점점 이제 최태민이는 199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전종환이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최태민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강원도에 삼청교육대에 보냈어요. 삼청교육대. 그거 뭐 두들겨 패고 하는 데인데 60 넘은 사람 거기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거기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밉지 않은데 그건 다 베끼고요. 뭐 그림 하나라도 다 하고 아들들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까지요.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깥만 보고 압니까? 요새 또 무슨 다시 살아난다고 뭐 누굴 불러고 무슨 얘기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문제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야 신경을, 반야 말합니다. 신경을 뭐 잘 읽는다든가 금강경을 통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의 불교 신자의 행동에는 그런 무슨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불교가 그래도 인물을 냈잖아요. 원효, 의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불교가 낸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들이니까 그건 우리가 명심하지 않아요. 유교 그러면 사서삼경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 뭐 율곡, 퇴계 국민이 존경하잖아요. 다 율곡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율곡의 어머니는 제일 비싼 5만 원권에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국민이 존중하면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니 기독교니 개신교고 부교고 합해서요. 우리는 아직 인물 낸 거 없어요. 누가 국민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어디 기독교,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어느 수준의 존경받는 인물은 있지만요. 그 원효, 그 의상, 율곡, 퇴계 이런 인물이 못 됩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서. 그래야 이제 기독교인이 많고 이제 노력하면요. 초기에는 이제 고물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서북에 퍼지고 처음에 또 이제 뭐 호남 일대에도 많이 기독교가 들어갔죠. 그런데 남강 이승훈이라는 이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기장사도 하고 도자기 장사도 해서 그 무슨 공부한 거는 없지만은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도산 선생 강의를 듣고 나서 강연을 이게
조선인이 돈이나 벌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무슨 옷도요. 평양에서 제일 좋은 테일러에 옷을 해서 입고 다니셨어요. 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면서. 주변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느냐. 남강 이승훈 선생 말씀이 그냥 함석헌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지만은 뭐라고 그러시던가 하면은, 야,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옷도 허술하게 입고 다니면 일본 놈이 날 뭘로 알겠냐. 그 뜻이 다르더라고요. 일본 놈들 앞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기차도 그 산등간에서 쪼그리고 앉았으면 일본 놈이 나보고 말이야. 야, 한심하다. 그럴 테니까 난 그 1등 타고 다닌다. 그거 다 뜻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어른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33인 나오는 중에 아니 적어도 뭐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뜻이 다르죠. 다들 영맹스럽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남강 선생은 정중은 오산에 가서 학교를 하시는데 서울서 젊은이들이 와서 선생님 3월 2일 기해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다는데 그 독립선언문을 할 때 선생님이 민족 대표로 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때 벌써 그 남강 선생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노인은 안 가요. 야, 그 뜻은 좋지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근데 이 노인은 다르더라고요. 이 노인은 그 서울서 온 청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오를 깔고 병들어 누워서 그러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가자! 젊은 사람들하고요. 서울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며칠 묵으시다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일 전이니까 1919년 3월 1일 전이니까. 근데 독립선언서가 그 며칠 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남강 선생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야, 그거 다 됐냐? 선언 순서도 다 했냐? 그러니까 그 맡은 사람이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뭐 기독교 대표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기독교인을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천도교에서는 이 민족 종교인데 이게 먼저 나와야죠. 외래 종교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옥신각신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그때 말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젊은이 보고 하는 말이야. 그게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저 천도교에 그이부터 먼저 써주라. 그래서 천도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활달하잖아요. 사람이. 뭐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런 게 아니고 통쾌하게 말이에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이가요. 한 번은 학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땅을 팔아야 되겠다. 뭐 넌 마침 조금 남은 거 마저 팔아서 학교에 줘야지. 그러니까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그 아버지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야, 그 땅 다 팔아서 학교에 주고 우리는 학교에 근처 가서 학생 하숙을 하면 밥이나 먹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내가 죽거든 나를 파묻지 말고 내 유골을 박제를 해서 그 오산학교의 박물관에 놔라.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좀 뭐가 역할이 있지 않느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일본 경찰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그런 남강 이순 선생의 백골이 그 박물 교실에 있으면은 학생들이 가서 보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이럴 테니까 말이야. 근데 그 어른이 특색이 있었대. 그때 함석헌 선생님한테 들으면 학생이 못되게 굴고 그러면 이제 경무회의를 할 때 그냥 제적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적해 빨리 이러지만 말이야. 응? 그냥 또 제적해 아니 다 제적해요. 그게 아니라 꼭 어떤 때 제적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니. 저 자식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럼 내보내. 그런데요. 그래 다른 학생들은요 뭐 잘못했으면 야 그래도 그 사나운 말을 키워야 장착을 잘 뛰지 지적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 하면 그거 내보내. 그거 감당 못해. 그러셨다고 그래요. 함석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근데 지금은 인물이 없어서 빈곤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무슨 뭐 대단해요. 한국 교회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교회를 세우고 한국 불교도 문제가 많다. 한국의 유교는 뭐 기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에도 종교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올바른 종교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 최태민교를 믿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꼭 한 번 TV에 나왔어요. 조금 알 수 없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이전에 뭐 우주에는 무슨 기운이 동하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에서는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내 종교는 최태민교입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을 위해서 당선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그 여성이 저 문재인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문재인이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나는 노무현 부하가 또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데도. 그래서 나는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강연을 할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안 부릅니까? 그럼 내 대답이 노무현 그러고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안 하는데 할 수 없지 않냐?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나는 그 무슨 경찰에 뭐 불려가게 됐다 그러면은 순순히 불려가서 형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살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국민에게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건 난 못한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투신차사라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도 친노파, 그건 러시아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무현과 친한 사람은 친노파라고 그래요. 아니 친노파가 왜 또 등장합니까? 나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와서 그 사람 아닌 사람이 당선되게 노력을 해야죠. 그 사람은 얼마나 입이 가벼운가 하면은 그 문씨라는 사람은 나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 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따위 소리 왜 합니까? 그런 뜻이 있어도 감추고 있다면 음흉한 놈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낫죠. 제가 왜 아니 김정은을 가서 만납니까? 그리고 아예 박수하지 말라고. 박수할 만한 사건이 돼야지. 아예 그것뿐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틀려먹은 게 반기문이는 안 됩니다. 왜? 친미파가 돼서. 그걸 또 수작이라고 합니까? 아니 반기문이가 친미파가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으로 그 뭔가 역량이 모자라는 것 같다. 그건 자기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친미파가 안 된다는 게 노무현이가 뭐라 그랬어요?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이런 인간하고 한 시대를 같이 삽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의 종이 돼서 미국을 따릅니까?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요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 그 지금 감히 중국이 그걸 못하잖아요. 국방 뭐 모든 거지요. 미국이 10분의 1이 안 된대요. 지금 붙으면 항공모함도 있고 뭐 비행기도 날아가고 뭐 하지만은 절대로 미국에 이길 수가 없어서 못 붙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니 뭐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하는 사람도요. 나는 그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거예요. 한국이 사는 길은 말이야 중국과
중국이 뭐 때문에 박근혜를 저렇게 소중히 알고 오라고 그러고 오라버니가 뭐 동생 보는 것처럼 이뻐하고 그게 다 지어먹은 마음이더라고요. 그 사드 배치를 놓고 사드 배치가 그게 뭐 중국을 헐뜯는 겁니까? 아니 북한에 김정은을 의식하고 저놈의 핵무기를 쏘면 요격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요격할 수 있어야죠. 무슨 진보라는 게 무슨 오로 죽을 진보예요. 한국에 분명히 얘기할 게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그거는 개명한 나라예요. 조 박사도 계시지만 정치학으로 말하면 개명한 나라, 즉 의회 정치가 어느 수준에 간 나라에 자유를 존중하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 평등 그렇게 내세웠잖아요. 자유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그 고지만은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되는 거고, 자유의 고지를 점령해서는 평등을 위해서 뛰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저렇게 하는 게 평등입니까? 때려서 하는 거고, 자유 있으면 그게 또 평등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주의를 한다. 일본처럼 공산주의 하는 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공산주의가 일본에 있다고 이 노무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일본 가니까 일본의 공산당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부럽더라 그래서 이건 무식해도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일본의 공산당이 한국의 공산당 같습니까?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일본의 제도와 체제를 다 시인하고 혁명 그런 건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산이 사회주의적인 경향 아니에요. 다 균등에 평등한 것을 그걸 노리는 정당이니까 의원 수는 작지만 지금도 살아있죠. 아니 한국의 공산당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적과 통일을 하자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이 왜 적과 통일을 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한국을 중국이 두려워했느냐, 박근혜를 우대했느냐 그러면 뒤로 슬슬 핵무기 하는 걸 중국이 도운 거지. 아니 단동에 사는 중국 여자 하나가 뭘로 돈 벌었대요? 북에다 핵무기 재료를 제공해서 그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이 시드마니로 핵무기를 만들 때 누구 돈 썼어요? 한국 돈 썼죠. 한국에서 김대중 씨가 갈 때에 2억은 가져갔다. 처음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북에 돈 간 거는 모른다. 그런가 보다들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돈 안 바꾼 저자가 김대중 만날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뒤에 노무현이 들어앉고 자리가 잡히고 나서 김대중 씨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거기다가 2억을 갖다 줬습니다. 2억 달러. 만일에 그자가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썼다면 대한민국도 그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요, 근데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치가 그 모양이어서 말이야. 지금 그래도 이제 이 대통령 중에 나온 사람 중에 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이길 때는 큰 숫자로 이겼지만 말이야. 자기의 주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일에 아주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큰 깃발만 들고 나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걸. 진보적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갈 때도 그 북에 갔다 와서 재패가고 이런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야 진보적이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는 중도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그건 또 다른 주의예요. 중도 실용주의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건데 알지도 못하고 정치학을 알지도 못하면서 실용주의가 어쩌고 뭐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야 그랬지.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했어요. 글쎄 행게 뭐 있어요. 4대강 아니 대운하사업 왜 그걸 한다고 그러고 국민을 끌고 나가지 못해요. 선거 공약인데 그건 안 하고 말이야. 뭐 뒤에 가서 뭐 4대강 사업 조그맣게 하다가 또 그것도 들켜가지고 문제 줄 데가 없어요. 정주영 씨 밑에서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 노릇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이명박 그런 사람이고 이게 박근혜에게 와서 그래도 뭘 하겠지. 하긴 뭐래. 여당을 두루 갈아놓는 대통령이 여당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누구라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거느리는 여당이 새누리당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친박뿐이야지. 비박이 왜 있어요? 비박이. 비박 안에는 반박도 있어요. 반대하는. 또 이 친박 중에는 친박으로 안 돼서 친박으로 안 돼가지고 친박도 있어요. 친박. 그런 정치를 하면서 무슨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나도요 박근혜에게 동정하는 사람이죠. 왜?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도 나가면요 저 정치 현실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쪽이 정리돼서 또 뭐 그 사람이 인기가 좋다잖아요. 서울시장 하던 자는 이제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 문재인이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유력하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또 지금 촛불 시위 이게 촛불 시위가 문재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촛불 시위를 이용해 보려고 그 시위장을 봤죠. 그러면 여기 앉았다 저기 갔다 악수하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많이 노력을 해야죠. 저런 사람 안 된다. 그거 우리가 잘 아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여당이 깨진 것 같지만요 여당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한 3, 40명이 나갔어요. 국회의원이 반쪽이 됐어요. 근데 또 지금 남아있는 잔류파가 나경원이니 다 나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는 박근혜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개인적으로도 잘 아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비박이라는 건 도대체 박근혜가 상대를 안 하니까 친박하고만 놀고. 근데 거기에 목사 중에 산업선교 하던 사람 중에 인모라는 목사가 그 비대위 위원장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또 이것도 웃기는 거거든. 그 목사가 왜 거기 또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건요 서청원이랑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가 비비고 그 임명진이 별난 사람이에요 좀. 근데 미친 척하고 당신은 나가야 되잖아. 당을 망친 건 당신이니까. 당이 왜 망쳐져요? 그렇게 된 데는 배후에 지난 선거에 패배한 거는 왜 선거에 패배했느냐? 122대 123이 무슨 말이냐? 그건요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그 이한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선거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김무성이 뭐가 잘못됐다 그걸 밀어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 괜찮아요. 그냥 여당에서 키우고 정치를 잘했으면은 뭐 무슨 지금 반기문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봐서 역량 있는 사람이고 그래. 그걸 병신 만든 거 아닙니까? 전혀 아무것도 공천을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니까 줘야 되잖아요. 이한구가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주라. 주면 안 돼 이 사람은. 그 청와대 힘으로 믿으니까 반박하고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유승민이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당의 직인을 가지고요 숨어버렸었어요. 숨은 건 아니지만 부산 저희 고향에 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 유승민이를 살리고 싶은데 자꾸 거기도 주려니까 안 준다. 그러니까 주호영이 대구의 그 두 사람은 다 공천 못 받고 나왔어요. 대구도 저희가 원하는 사람 그
주호영이 나오는 데다 줬어요. 그 사람 되나요? 주호영이가 압도적으로 됐죠. 이 유승민이는요, 거기에 당이 공천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미친 척하고 이렇게 김무성이가 어디 숨어 있어서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못 줘서 이 유승민 한 사람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75%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거 제 잘나서 그런 줄 알면 안 돼요. 그거 다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더니 뭐 나도 대통령 되어보겠다. 대통령은 소통령도 못할 주제에다 대통령 되겠다. 그게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묘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반기문을 교섭한 것은 그건 박근혜입니다. 자기는 인물을 김무성하고는 틀렸으니까. 김무성하고 왜 틀려요? 그걸 키워서 당신이 여담에 해야 돼. 그거 못해요? 뭐 자기를 배신했다는, 배신하는 놈은 전부 망해야 된다는 이따위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것도 배신도 아니에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걸 배신자로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당에는 압도적으로 세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경환이니 이 둘이 말이야, 서청원이니 이 둘이 아주 이 야단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진이 미친 척하고 말이야, 당신 두 사람 나가야 돼. 이러니까 이것들이 속이 뒤집혀가지고 뭐 국민 앞에 요란하게 굴었어요. 저게 목사라는 게 공산당만도 못하다 뭐 이러면서 말이야 야단 몹석을 했어요. 그냥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 당도 이제 잠잠해집니다. 뭐 대표하던 사람은 벌써 물러났지만은 그 새누리당에 그 두 사람도 물러나고 정말 친박이기 때문에 박근혜 가는 길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 물러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당이 이름도 바꾸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아무래도 뭐 늦건 빠르건 있어야 되니까 그때요 이 나간 30-40명 잔류한 또 50-60명 또 그렇게 합치면은 또 다른 당에서도 인물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 찬성하지 않는 놈이 많아요. 또 다른 당에 또 뭐 안철수도 뭐 이젠 도저히 안 될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다 합류하고 그러면은 이젠 호남도 예전하고 다릅니다. 호남은 그저 김대중 씨만 알던 시대는 갔어요 다. 그리고 다 또 영남에서도요 호남 출신 당선도 시켜주고 이게 좀 다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저쪽에 만약에 문재인이 나오면 이쪽에서 모르긴 하지만 미래니까 아마 그를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하죠. 이 사람이요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극구 반대했어요. 당신은 뭐 의원 사무총장 하다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쉬지 무슨 대통령이야 그랬어요. 근데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레이스에 뛰어드니까 이제는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 뭐 뭐라고 안 그래요. 열심히 해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야가 빠졌더라고요. 오자마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두부찌개 가서 먹고 뭐 아유 내가 보자면 간사하지만 말이야 재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팽팽 도는 거죠. 몰라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냥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또 뭐 이렇저렇 해서 뭐 1위다 2위다 그걸 다투는데 저쪽에 문재인이 아주 자신 있게 나오면은 저쪽이 다 뭉치면 우린 또 그렇게 이 슈펠트가 누구를 먼저 만났는가 하니 청나라의 이홍장을 만났습니다. 이홍장을 만나서 자, 이홍장은 뭐 중국 실력가니까 청나라에 내가 한국 개항을 해야 될 테니 좀 도와주시오. 이홍장 말이 한국이 독립국 아니야. 독립국이 아니고 스즈렌티 우리가 그 관리하는 속국이나 비슷해. 무슨 조약을 따로 맺어? 그러니까 그건 각하가 모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국 역사를 배웠더니 공부를 해봤는데 한국엔 왕조가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합방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고종 황제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자가 생각하니까 사실이거든. 그럼 그것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슈펠트가 와서 고종 황제하고 1882년에 우호 통상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그걸 맺어가지고 미국 가서 우리는 고종 황제가 오인을 찍었기 때문에 벌써 법이에요. 그리고 저쪽 나라에서는요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1883년 그 Treaty of Amity and Commerce는 인준을 받아서 이 강화조약 같은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미국이 처음 한국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full-fledged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받아들여준 게 그때예요. 우리를 그때 처음 인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노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일본을 어떻게 좀 톤 다운 시켜야 하는 걸 책임을 가지고 테오도르 루즈벨트가요 그 조정에 나섰어요. 그래서 1905년에 테오도르 루즈벨트는요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그리고 루트 타카히라 이게 둘이가 만나가지고 일본의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국무장관이라는 게 외무 대신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루트가 만나서 중국의 독립은 보장한다. 그렇지만 이 한국과 대만은 그때 쓰인 영어가요. Sphere of Influence예요. 세력 범위 내에 둔다. 중국의 독립은 보장한다. 한국, 대만은 그 일본의 정치적 영향하에 넣는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잠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다 여기 와 계신 거는 큰 축복이지만은 6.25 사변에 미군이 5만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한국 전사. 그때 한국을 full-fledged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로 받아들였으니까 한국을 돕고 절대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외교가 했으면요. 우리는 상당한 나라가 됐죠. 그래가 6.25 사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이상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트루맨이 가서 싸워. 자유의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이 북의 공산 침략을 받아서 가서 싸워.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 미국 병사들이 달려와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10만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8만 이상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명심해야 되고 나는 한국서 강연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미국이 어쩌고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의 미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군 조선을 세울 때 그 천부경에 한마디 있습니다. 왜 단군이 조선을 세우느냐? 건국의 목표가 하나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원대합니다. 단군이요, 그때 나라를 세울 때 홍익,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이름 하나 지어준 거 아닙니다. 세계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한국은 이런 나라다. 그동안 망할 듯 한 일은 많았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이 오늘 우습게 보이고만 해 저러다 될까? 반드시 이깁니다. 왜? 사명 있는 개인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명 있는 국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내가 6.25 사변 났을 때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배가 이제 난파해서 이제 아주 거의 위험한 고비에 갔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시죠. 그 기도 한마디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배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인천항에 왔습니다. 그것이 6.25 사변 터지고 9.28 수복 입고 며칠 뒤 10월 한 5, 6일경의 일입니다. 그 인천 앞바다에요, 9월 15일에 상륙한 미국의 연합국의 뭐 군함, 순양함, 무슨 배 크고 작은 거예요. 200척이 모여있어요. 거기 200척이 그 사이를 뚫고, 그리고 경찰 경비조의 책임자가 우리를 상륙시켰습니다. 인천이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950년 10월 6일 7일경에 있을 거예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나는 내가 가판 위에 기어 올라가서 한마디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게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나는 그 기도 때문에 산 걸로 나는 믿고 지금도 삽니다. 나이는 대학교 4학년에 23살의 젊은 청년이 오늘 90세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상륙하면서 그 경찰 경비정 책임자가 나보고 그래요. 어제 그저 이 경비정의 엔진, 요게 뭐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피는 옥수로 쏟아져도 갑니다. 똑딱똑딱 똑딱똑딱. 엔진이 몇 초만 멎었어도 우린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그때 23살짜리가 지금 90이 됐으니까 이것도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사명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골프 치시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사명이 있는 개인 가지 않고 끝으로 사명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고 깃발 우리 김도일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30분 오셨지요? 1시간 30분 더 오셨나요? 저 실비치보다 좀 나가지 마시고 계세요. 저 일어서지 마세요. 지금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에 우리 박사님한테 질문을 제가 하나 할까 합니다.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우리 박사님이 관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차기에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짚고 계시는지 한 5분 사이에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이 김일홍아니라 백일홍이라도 그런 대답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날 점쟁이를 만들려는 건데, 그러나 나는 마음에 짚고 있는 것이 절대로 문재인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은 안 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미국 속의 이 라곤하우스는 종북도 없어야 되고 보수도 없어야 되고, 오로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살고 영광된 나라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뭉쳐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예. 아까 회장이 소개하면서 말이야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소개를 길게 하지 말라고 첫 번 모임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자꾸 누구 소개하는데 몇 년도에 태어났고 편남도 맹산 어디서 태어났고 그걸 알아서 뭐해요? 나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향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한국 사람이 그 문제가 많아요. 아는 건 이따가 알게 되는 건 좋지만 또 무슨 대학 출신이요? 안 물어봐요.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 나온 걸로 다 친하게 지내야지. 여기서 무슨 동문회를 모인다고 하면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어려죽을 동문회나 여기 나와서 다 같이들 지내지. 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도 묻지 않고 고향도 묻지 않고 학벌도 묻지 않고 더욱이 아버지가 누구냐 묻지 않아요. 예, 그러면요, 우리 만세 삼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누가 저기 나와서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태극기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는 분이 우리 유기숙 여사님인데, 유기숙 여사님 저기 일어나오세요. 여기서 여사님이 이 태극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주변에서 우리 박사님 강의하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 박사님의 그 지론은 뭐냐게 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절대로 지휘하면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안 잡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마디 호구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그러자마자 김 회장님이 1분만 말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1분 안에 김동길 선생님 저를 알아볼 리가 없지요. 저들 보라고요. 그리고 한국 여자 아니냐고. 어디서 나왔다는 고향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지 말라고요? 사실은요, 이 김동길 선생님이 고향이 평안도 맹산 우리 고향이 같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지 말래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중에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남편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이분 김동길 선생 집안이 굉장히 IQ가 높대요. 천재 집안이래요. 그래서 그 이북의 그 맹산 산골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일본 무슨 대학을 가셨어요? 아니에요. 거기 유명한 아주 그냥 머리 천재만 같대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하려는지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일본의 그 사범 유명한 대학을 뽑혀가가지고 물리를 공부하셨대요. 그러니까 해방 때 그분을 암살당했어요. 일본인들한테. 그런데 그런 분, 그 일본이라면 이가 정말 지긋지긋 하실 텐데 사랑으로서 용서하라. 나 오늘 그 말씀 듣고요. 야, 기독교가 정말 사랑으로서 아름답구나. 그걸 내가 또 느꼈습니다. 아멘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잠깐만 쉬시고 이리 좀 나오세요. 이리. 우리 오렌지 카운트의 이름이 누구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동일 교수님 명강의 이렇게 현장에서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의 그 대통령의 웃음이라든가 길을 묻는 기대라는 그대에게라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컸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미셸 박스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신 김동길 교수님께 감사장을 좀 드리도록 왔습니다. 자, 감사장 일어나지 마시고 예. 오케이. 예. 자, 자, 우리 오렌지 카운티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가 미셸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띄워가시고
이제 요거 만세 삼창만 하게 되면 오늘 행사는 끝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쪽 게이트 안쪽으로 가시고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밀담은 나중에 하시고. 이따 또 얘기를 해. 자,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또 한 가지 또 그 나중에 얘기해도 오늘 이야기 해야겠어요. 저 김 선생님 불러봐요. 평안도 저 평사 나오셨던. 자, 만삼창, 만삼창. 자, 대한민국 만세. 그다음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자, 한번 마이크 앉아볼래? 자, 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이사로서 김덕일 박사님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